얼마 전에 파라메트릭 월을 만드는 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파라메트릭 월 기법을 이용해서 조명등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볼게요. 파라메트릭 월이라 그러면 이와 같이 어떤 좀 서로 다르게 생긴 그런 패널 이런 거를 여러 개 가공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쭉 평면상으로 붙여가지고 어떤 패턴들을 만드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런 기법을 이제 사용해서 벽에다 붙이면 주로 이제 배치를 평면상으로 배치를 하면 되겠는데 이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조명등을 만드는 기법에 한번 활용을 해봤어요. 이런 경우는 조명등의 경우에는 주로 이 같은 그 평면들이 이와 같은 그 패널들이 평면상 배치보다는 뭐 원형이라든가 타원형 아니면 사각형 그런 식의 좀 다른 패턴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패널을 생성하는 기법은 여기 거를 이 방법을 사용을 하되 여기에 들어가는 행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 보이죠? 이런 것들은 그 등의 모양에 맞게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좀 몇 가지 고려를 하고 시작을 하죠. 먼저 이제 이미지 좌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파라메트릭 월을 생성하는 거에서는 좌표계가 이와 같이 왼쪽 제일 윗부분 거기가 좌표 영역이고 그리고 오른쪽 맨 아래 부분 이게 최대 좌표가 되는 지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상을 보는 거하고는 Y 방향에 여기 이제 바뀌어 있죠. 부호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려할 사항을 한 가지 좀 먼저 얘기를 드리죠. 여기 파라메트릭 월의 경우에는 그 양쪽 끝이 서로 간에 뭐 연속성이 없어도 뭐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라이트를 만드는 경우에는 이 양쪽 사이가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쪽하고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붙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속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월의 패턴 이미지를 생성할 때 연속성을 가지도록 생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거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라메트릭 월의 데이터를 생성할 때 이와 같이 파일 베이스로 생성을 하는 기법을 썼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특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썼던 거가 이와 같이 그 중앙에서 이렇게 레디얼한 방향으로 감에 따라서 그 사인 웨이브 패턴이 좀 줄어드는 그런 패턴을 가지는 그런 동심 사인 패턴을 썼습니다. 디케잉 패턴을 쓴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파라미터들을 여기다가 이제 그 테이블에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에 일단 중심점의 위치, 센터 XY를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주기, 이게 이제 주기에 해당하겠죠. 주기를 여기도 표시를 하고, 그리고 디케이라는 건 여기서 하면서 그 익스포넨셜 지수함수적으로 디케이하도록 모델링을 해놨는데 거기 들어가는 디케이 콘스탄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긴 페이스라면 중앙에서 페이스. 그냥 순수하게 사인해서 페이스가 제로가 된 데는 맨 중앙에서 위상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제일 최소치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대치에서 시작을 하고자 할 때는 이거를 90도로 놓으면 되겠죠. 이와 같이. 그럼 최대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크는 중앙에서의 그 각. 그거를 피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엔 그 토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서로 다른 이런 그 콘센트릭 사이누소이드를 이름을 짓죠. 그런 걸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걸 사용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빨갛게 표시한 거, 요것들은 양쪽에, 그러니까 먼저 얘기했던 양쪽 끝, 이 양쪽 끝에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겁니다. 보면 여기에 이제 위치 50, 100의 위치 보면 여기서는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 좀 중앙에서 윗부분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요거는 워낙에 가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맨 이런 부분에서 그거에 의한 영향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이는 빨간 부분 요거를 이제 포함을 시킨 거예요. 여기에는 그 50에다가 1440 크기를 X축 길이를 1440을 했습니다. 그래서 1450에다 1440을 더하면 1490이 되죠. 같은 위치에다가 1440을 더한 위치에다가 하나 똑같은 패턴을 더함으로써 이게 말았을 때 그 패턴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 개 더 있죠. 1300에 30의 포지션에 하나의 사이너소이드가 있었는데 다시 여기에서는 1440을 빼서 마이너스 140, 30에다가 똑같은 그런 그 동심원 사인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또 이쪽에서도 연속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데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전부 긁어가지고 노트패드를 이용해서 이런 이름으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이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파라미트릭 그 월에 해당하는 그런 그 이미지 그런 걸 생성을 해낼 거예요. 그럼 아까 만들어 놓은 그 제너레이션 파일 이걸 이용해 가지고 판넬을 만드는 거를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있는 거는 그 제가 미리 그 판넬 그 제너레이션 파일 그거를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한번 여기 표기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하려면은 여기 그 요 메뉴를 선택하면 돼요. 알고리즘 기반 이미지 생성 요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일 기반 생성하는 7번 메뉴를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아까 저장해 놓은 거가 요 파일입니다. 제너레이션 파일이. 요거를 가지고 진행을 하죠. 계산량이 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네요. 그러면 생성된 거를 원래 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죠. 베이스 이미지로 해서 생성된 거를 갖고 와서 보면 됩니다. 뭐 이렇게 똑같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프로파일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게 좀 좋으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풀 스윙을 하는 게 좋은데 이게 빨간 거가 이쪽 맨 에지 부분에서의 그 프로파일입니다. 그리고 뒤에 좀 가려서 안 보이는데 초록 부분 요거는 각각 여기 있는 거는 요 라인 상의 최대인 거 최대치를 초록으로 표시해놨고 요 라인 상의 최대치는 이쪽에 있는 초록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경우에는 0에서 255 이 사이에 분포하는 게 좋은데 이게 좀 밋밋하죠. 중간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좀 보정을 좀 해서 그 콘트라스트가 좀 좋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려면 이 메뉴를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목표는 여기 현재 크기가 이게 1440mm입니다. 여기가 440mm, 400mm고 그래서 이건 똑같이 여기가 조정하는 거가 요 결국 스윙 폭을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원래 있던 스윙 폭이 91에서 172 정도 부분까지 스윙합니다. 이거를 뭐 0에서 254 사이로 스윙하도록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거의 풀 스윙을 합니다. 요 수치를 0으로 그리고 요 수치에 해당하는 거를 250으로 맞추도록 보정을 합니다. 보정을 하니까 이렇게 많이 콘트라스트가 좋아졌죠. 자, 해볼까요? 확인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이제 콘트라스트가 좋아졌습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와이어 프레임으로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렇게 좀 이쪽 중간에 이것도 보지만 특히 많이 잘 봐야 할 게 이쪽 양쪽 끝입니다.
여기하고 보면은 결국 굴곡 패턴이 비슷하게 돼 있죠.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요쪽하고 요쪽을 접합시켜서 이게 말았을 때 연속성이 있도록 생성된 그런 패턴입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판넬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너레이트 판넬 요 메뉴를 씁니다. 그럼 이거는 제일 큰 합판 사이즈 2400바이 1200mm짜리 그 판에다가 가공을 할 거예요. 우리가 쓰는 거는 6mm짜리 자작합판을 쓰는데 실제 측정해 보니까 두께가 한 6.2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는 한 35 정도.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양쪽 끝에서 고정으로 해서 슬롯을 만드는 게 있는데 고정으로 해서 만든 슬롯 간에 거기까지의 거리 그거를 나타냅니다. 35 정도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형상은 사각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은 여기다가 이 폴더에다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생성이 됐어요. 디자인이.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우드마이스터에서 쓸 수 있는 디자인 파일이 나옵니다. 이거를 우드마이스터에서 한번 읽어가지고 볼까요? 이걸 일단 닫고 여기서 읽어보죠. 여기에서 굉장히 여러 개의 판넬이 생성되는데 총 48개가 생성이 됩니다. 0에서 47까지. 그리고 여기서는 판넬의 그 값이 하나하나를 보는데 이게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걸 하나 보죠. 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쪽 판넬은 두 개가 나오는데 이쪽 거는 말하자면 양각이라고 볼 수 있고 이쪽 거는 음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판넬이 각각의 위치에서 생성이 돼요. 이 뜻은 두 개의 월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양각 패턴하고 음각 패턴. 그래서 음각은 이렇게 뒤에 마이너스 비슷하게 언더바를 쳐서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가공을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재료 낭비도 많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거를 이제 생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모든 걸 합쳐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거예요. 네, 보면 이제 48개 곱하기 2개 패널 모두가 이렇게 이제 요 사이즈가 2400바이 1200 사이즈입니다. 거기에 모든 판넬을 가공하는 패턴을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한 번에 가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공하는 가공 데이터를 만들려면 바로 이제 G 코드를 생성하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그래서 여기서 뭐 G 코드 데이터 파라메트릭 5월에 하나 지우고 새 폴더를 하나 그러지 말고 그냥 라이트 2024 07 01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G 코드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바로 여기 파랗게 표시된 거가 툴이 움직이는 길입니다. 그런 걸 따라서 쭉 하면서 이제 가공을 끝내게 됩니다. 예, 저장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판넬 한까지는 준비가 다 돼 있고 이 다음에는 이제 여기 들어가는 고정을 위한 기구물을 한번 만들어 보죠. 고정을 위한 기구물은 결국은 그 월 패턴으로 할 때 이와 같이 평면으로 배치하면 되는데 라이트 등 같은 경우 이렇게 원형으로 배치하든지 이런 식의 특히 이게 그 회곡선으로 조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틀 이런 걸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프로그램 내에서 생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행거 생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합니다. 여기서는 행거를 원형으로 생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반경을 한 160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슬롯 개수는 48개. 그리고 슬롯 폭은 아까 6.2mm였죠? 이게 판 두께가 6mm라. 그리고 이때는 목재 가공할 때 약간 마진을 좀 주는 게 좋아요. 한 1mm 정도 마진을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가 이런 식의 이게 생기는 거예요. 작아서 안 보이지만은, 이걸 확대하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쭉, 한 번에 가공할 수 있게 이렇게 그 포인트 시퀀스 파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폴더에 썼었죠? 여기에 행거, 이런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행거가 생성이 돼서 그 패턴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행거 데이터로 만들려면 이제 여기서 가져다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할까요? 한번 이렇게 해보죠. 여기서 이거를 해서 BTS 소형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아까만 생성한 게 이거죠. 이거를 한 여기쯤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이게 옵셋을 한 X 옵셋을 한 1000 정도 하면 될까요? 그리고 Y는 옵셋 하나도 안 주고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갖다 붙었네요. 자, 그럼 이게 행거의 기본 패턴은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잘라내려면 깊이가 한 7mm 정도로 가공을 하면 잘라지겠죠. 그래서 교체를 해주고, 그리고 요거는 맨 위에 가면은 뭐 전선도 배치하고, 그리고 그 등용 등기구물 설치 이런 걸 위해서 좀 구멍을 하나 뚫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구멍을 여기다가 이제 하나 이렇게 뚫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멍의 위치는 중앙이 되는 게 좋겠죠. 아까 이게 얼마였나요? 1000이었었죠. 이걸 좀 배우고, 그리고 구멍의 반경은 한 19mm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7mm 하면 빵 뚫리겠죠. 그리고 이거는 한 번에 빵 가공하는 게 좋으니까 이 관통이란 버튼을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런 게 됐어요. 그럼 이게 위에 할 수 있는 행거 하나가 생성이 된 거예요. 이게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여기에 고정할 거, 하나는 여기에 고정할 거. 그래서 여기 슬롯들을 여기 있는 거에다 각각 끼워서 껴넣는 거예요. 그렇게 조립을 합니다. 이제 또 하나를 만들어야죠. 이건 위에 거고 아래 거. 아래 거는 요거하고 또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여기서 카피합니다. 그 다음에 좀 아래로 이동을 좀 하죠. 한 400 정도 이동을 해서 이거에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요거는 아래에는 빛이 나와야 되니까 이 구멍이 좀 커야 되겠죠. 구멍의 직경을, 반경을 좀 많이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140 정도로 아까의 반경을. 뭐 이런 정도면 적당할 것 같네요. 조금 너무 큰가요? 약해질 경우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 그런 경우는 한 130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이 두고 좀 더 튼튼해졌겠죠. 자, 그렇게 되면 한 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한 조에다가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여기에 둘 중에 양각 패턴 아니면 음각 패턴 하나를 껴서 만들면 등기구물 하나가 조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요거는 한 조 나올 수 있게 됐는데 요거를 전부 조립하려면 이런 게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어 놓죠. 이렇게 두 개. 이거를 복사해서 이쪽으로 한 400만 이동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다 됐어요. 그런 가공할 수 있는 모든 판넬이 나왔고, 그리고 가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조립하기 위한 게 또 나왔습니다. 행거가. 그리고 많이 스페이스가 좀 남아있죠. 여기다가는 이제 뭐 다른 것들,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로 일단 조립할 수 있는 모든 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이름으로 하나 저장을 해야겠죠. 그냥 올이라 그럴까요? 여기다가 올이란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한꺼번에 가공하려면 다시 G코드를 생성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건 이건 좀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라이트 2024.1 이런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넬 자르는 거, 그리고 행거용 이거 만드는 거, 모든 게 이제 한 판으로 나왔죠. 이제 할 일은 여기 이 파일을 바로 그 CNC 기기에다가 옮겨놓고 작업을 시키면은 이걸 만드는 모든 자재가 전부 가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저장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조립할 수 있는 모든 거가 다 끝난 겁니다.